대한민국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북한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면서 사사건건 국내 정치에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비난 대열에 합류시켰는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압박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 연구원장,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한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있을 때는 북한이 열흘간의 장고 끝에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빨리 입장을 정리하고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관영 TV인 조선중앙TV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계층 시민들이 광화문 주변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시위 행진, 박근혜 분노 시민 행동 등을 벌이며 최순실의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친 것을 비롯해서 온 서울시가 박근혜 퇴진의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조선중앙TV가 지난 토요일에 진행된 촛불 시위를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관영신문인 노동신문에서도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월 31일자 6면입니다. 지난 29일 서울에서 촛불 시위의 장면을 여러 장 게재했습니다. 도심의 수많은 시민이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운집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난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서울에서 5만여 명이 촛불 투쟁을 벌였다고 대석특필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북한도 우리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때를 만난 거죠. 그동안에 이제 남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빌미를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로 욕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북한 붕괴론이라든가 또는 대량 난민을 유도한다든가 또 심지어는 선제 공격이라든가 김정은 참수 작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 비밀스러운 작전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자기들을 이제 자극한다고 할까 압박한다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져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불만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사실 남북 관계는 지금 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먹느냐 먹히느냐는 그런 싸움인 거죠. 네. 우리는 우리식으로 통일을 원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식으로, 북한은 사회주의식으로 통일을 하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인다든가 그런 것을 이제 싫어하는 거고,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약점을 잡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이제 파고드는 게 남북 관계 현황이고, 그게 이제 주도권 다툼이거든요. 네. 주도권을 잡는 측이 유리한 입장에 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수세적인 그런 입장이었죠. 그동안에 핵 문제라든가 대북 제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세적이었는데 3대 세습이라든가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공세의 기회다. 호기를 만났다. 장을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비방들을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접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북에 계셨을 때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런 비방을 접했을 때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허위적이거나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히 남한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지만 워낙 이제 김정은 정권도 북한 주민들에게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남한에 대한 비판을 자기 정권에 어떤 유리하도록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냄새가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호기를 만나서 이렇게 비판을 해도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그 마음에 와닿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여러 가지 그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진당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이제 지난 한 15년 동안 지하 조직을 이제 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소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북한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정당 정치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걸 한 판에 다 없애버리고 또 이제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과거에 이제 그 햇볕 정책 시절에 이제 그 나오긴 했지만
이걸 이제 뒤집어 엎음으로 인해서 뭐 연간 한 1억 달러어치의 어떤 현금 수요도 물론이고 지금 이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서 그 해외 기업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그 다른 해외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파급력을 이제 잃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엔이 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을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빨리 물러났으면 하는 게 최대의 과제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만나면서 아주 북한은 지금 호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총력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2014년도 3월달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북한이 엄청 그 비난을 했습니다. 했는데 때마침 북한에서 그 2014년 5월달에 그 평촌구역의 아파트가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세월호 현장에는 대통령이 갔다 이거죠. 이걸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막 비난하는 사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붕괴 현장에 김정은 씨가 안 나온 겁니다,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격앙됐었고 또 이제 그 아파트 사고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한 3일 만에 그 시신 처리도 안 하고 몽땅 다 밀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자체가 이제 분양되면서 거기에 인민보안성이나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지금 들어가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상류계층들이 상당히 희생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민심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때문에 비난을 하다가 자기네가 그거 당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효과를 아주 이제 욕으로 봤죠. 그런 바람에 이제 북한 정권 상당히 남한을 비판하는 걸 자제해왔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워낙 이제 큰 사건이고 또 이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지도부가 총력을 다해서 저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북한에서 민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아무리 남한을 비난해도 주민들이 좀 공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개성공단 문제나 뭐 정치적인 부분, 대북 제재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박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사실 들어서면서부터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뭐 햇볕 정책이다, 포용 정책이다 해서 어떤 이제 사건이 터지더라도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됐었는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또 박원자 사건이 일어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지되고 그러면서 어떻든 남북 관계가 계속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래서 핵 문제는 핵 문제지만 또 대화는 대화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투치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게 기본 기조였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 취임 전에 3차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기조가 깨져서 이제 정말 남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정말 전쟁이 또 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굉장히 나빴었어요. 그런 뭐 격 때문에 또 대화가 잘 안 되지 하여간 계속 나쁜 상태가 됐었고 이제 우리 강 선생이 얘기한 대로 좋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더 폭발한 거죠. 뭔가 좀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드레스덴 선언이라든가 통일 대박론이라든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어떻든 간에 코너에 지금 공주에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크게는 박근혜 정부 또 전체적으로는 남한의 어떤 보수 세력에게 타격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든 또는 이전에 김대중 정부든 또 이명박 정부든 이 북한 변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역효과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정권이 당선되도록 하려고 만약 한다. 그런다고 하면 남한 주민들이 다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거든요. 사실은 또 북한 내부에서도 역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남한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나쁜 짓을 했다. 그런 걸 지금 계속 그 내부적으로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 선생이 얘기한 대로 뭔가 좀 김정은은 얻으려고 하는 김정은은
더 낫다고 하는 네.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역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에 지금 피켓 들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뭐 퇴진하라 이렇게. 네. 근데 북한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배웁니다. 아, 남한은 데모라도 하네. 예? 최고 지도자를 물러가라고 하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야, 이건 대단한 거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강 선생님 그 북한에 있을 때 민족과 운명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을지 모르겠는데 네. 민족과 운명은 이제 남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김일성의 유대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화면들이 남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남한에서 뭐 시위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네. 시위를 하네. 그래서 지금 저것도 대대적으로 조선중앙TV 노동신문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게 이제 그 북한 내부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만강 지역의 수해 때문에 네. 지금 수백 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 수천 명이 지금 고리로 나앉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김정은이 그 현장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 개발이나 이런 데는 계속 가면서 뻔질나게 하고 있는데 정작 인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곳에서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이 작년에 이런 험한 현장에는 지도자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의 정보들이 유입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쑥 보니까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뭐 지진 난 현장에 가서 막 인민들을 갖다 위로하고 또 미국의 오바마가 또 어디 현장에 나가서 뭐 위로하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의 지도자들은 국민이 아픈 곳에 그러니까 그런 아주 험한 곳에 가서 위로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북한 주민들은 이제 달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지금 수해 현장에 안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게 남한을 비방을 하게 되면 아니 자기는 어떤데 이렇게 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자기부터 먼저 잘하고 남한을 비판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지도부가 그 남쪽을 비판한다고 해서 거기 북한 주민들은 더 북한 정권이 화가 나는데 그런 결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통하지도 않을 거고 역효과만 날 뿐인데도 계속해서 비난 비방을 일삼고 있는데요. 최근 최순실 농단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저치 지지율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북한이 이를 놓칠 리가 없겠죠. 최저치를 찍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은 이것은 국민이 박근혜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댔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 지역적인 투쟁이 11월 12일에 민중청골기를 계기로 봉기적 성격을 띠고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정 박사님, 박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뭐 어떤 비슷한 이유라고 볼 공격하기 수 위한 있는 거죠. 겁니까? 그러니까 네. 뭐 박근혜 정부가 최악이다. 주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최악의 상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무하고 네. 지지를 끌어내는 이제 그런 정치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긴 몰라도 북한 주민들이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건 여론조사를 하는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지지율이 뭐 얼마고 뭐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 어떤 실감이랄까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남한 체제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박근혜 정권이 지금 뭐 이를테면 붕괴 직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하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거기서 뭐 현혹되고 야 이제는 우리 공화국이 이제는 승리를 쟁취를 했다. 그렇게까지 정치 의식이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겠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대남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한의 이제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 퇴진 쪽으로 막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편승해가지고 뭔가 이제 남남 갈등이라든가 통일예선 전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노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북한의 막말 화살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대남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정현 대표는 지난 19일인가요? 그 현충원에 가서 또 북한 붕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샅샅이 뒤지고 있거든요. 네. 남한의 어떤 지도자가 뭘 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글을 쓰고 이런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모니터합니다. 그래서 북한 가면 뭐 자기들에게 좋은 얘기를 좀 하면 선생 이번에 뭐 아주 아주 뭐 좋았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안 그러면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 따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전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남한 이 모든 언론 매체를 모니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시비를 따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정현 대표가 얘기한 건 당연히 모니터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그 비난을 하고 그러는 거고 반기문 총장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는 대북 제재를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 네.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안보리 제재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난 9월 20일에 이용호 이제 외무상이 유엔에 가서 수해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지원을 대대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유엔 산하에서 전부 합쳐봐야 한 900만 달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남한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혹시 반기문 총장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친미주의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데 네. 이 사람이 되면은 또 곤란하지 않겠냐는 그런 이제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 반기문 총장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북한의 이런 도를 넘은 막말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는 우리 내부 문제 간섭을 중단하고 도탄에 빠진 북한 민생부터 돌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도 넘은 막말을 해올 때마다 우리 정부는 대단히 유감이다,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데서 그치는데요. 네. 막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은 워낙 이제 약간 좀 미친 바이러스가 창궐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김일성, 김정일 3대로 오고 있으면서 과거의 할아버지 시대 때는 조금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약간 정제를 했는데 이제 김정일 때로 오면서 약간 좀 막말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이게 말의 수준이 완전히 지금 동네 양아치보다 더한 지금 저질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 본인의 수준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 말의 어떤 그 수준이 너무 이제 그 형편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막말을 할 경우에 강도 높은 제재가 더해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막말을 했다고 뭐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런 막말은 저들의 자유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저런 막말의 대가를 아마 받을 때가 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북한 정권이 이롭게 했거나 뭐 도와주거나 이런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에 갔을 때 네. 미국에 약간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수용소에 갈 수도 있겠다. 이제 그 말 했다고 북한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거든요. 하지만 원색 비난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제 두 정부는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말이 거의 뭐 계속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북한 자신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런 막말을 듣고 사실은 북한 정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말이 좀 격하죠, 북한 말이. 그러니까 네.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저런 이제 대남 비방은 네. 뭐 정말 말할 것도 없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이제 말이 조금 격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도 그랬으면 너 뭐 죽여버린다든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격할 때. 네네. 근데 아마 그런 것도 좀 문화도 좀 차이가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말싸움에서도 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말싸움부터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면 그보다 더 세게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그렇군요. 북한발 막말을 제어할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자주 들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언론을 네. 무시하면 됩니다. 네, 그러게요.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